동화 한국어 버전. 왕자와 마법사. 숲은 아주 매혹적이고 평화로운 장소예요. 또 다양한 이야기와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생명체들이 존재하죠. 그런 숲 한가운데를 지나가던 왕은 그만 평소 자신이 다니던 길을 벗어나고 말았어요. 숲속을 헤매던 왕은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왕은 이상하게 생긴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남자의 등은 구부정했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으며 수염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게 나 있었죠. 당신은 누군가? 여긴 나의 숲인데 이곳에서 뭐 하는 거지? 혹시 길을 잃은 농부인가? 난 농부가 아니오. 이 땅의 왕이지. 이 숲도 나의 것이고 어쨌든 내가 길을 잃었는데 날 도와주겠소. 아, 당신이 왕이란 말이지. 왕이라니 정말 잘 됐군 그래. 좋습니다, 폐하. 이 숲은 저의 것이라 이곳을 나가는 길은 오직 저만이 알고 있지요. 원하신다면 길을 알려드릴 테니 대신 제게 그 답례를 해주시겠습니까? 왕은 예상치 못했던 노인의 행동에 내심 깜짝 놀랐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왕은 빨리 돌아가서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있고 싶었죠. 답례로 무엇을 받고 싶은가? 값을 불러보게. 전 재물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전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폐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정문 앞에 도착하면 그 문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게 그것을 답례로 주십시오. 언젠가는 다시 돌려드리지요. 대신 그것이 영원히 제 것이라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었기에 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왕은 숲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헤매 다녔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왕은 마음을 정하고 노인과 악수를 하며 그가 말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구부정하게 등이 굽은 노인을 따라 숲을 지나가며 왕은 때때로 노인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젊은이들 못지않은 빠른 움직임과 유연함에 왕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편 노인은 호수와 좁은 공간 등으로 왕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계속 나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노인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어요. 왕은 드디어 자신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되었죠. 아까 하셨던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폐하. 왕국의 백성들은 꽃과 환호로 왕을 반겼어요. 사람들은 무사한 왕을 보고 열광했죠. 하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린 이가 있었죠. 왕비였어요. 왕이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왕비는 얼마 전 태어난 왕자를 안고 왕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성문을 지났죠. 노인은 문을 제일 처음 통과한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어요. 그건 바로 아이였죠.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왕은 고개를 돌려 숲속으로 걸어가는 노인을 바라보았죠. 폐하, 걱정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제게 말씀해 보세요. 돌아온 게 기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소. 당신과 왕자를 만났으니 당연히 돌아와서 기쁘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커다란 실수를 한 것 같소. 왕은 왕비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왕비가 알지 못했던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얘기를 들은 왕비는 충격에 빠졌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왕은 왕국의 대신을 불러 왕자와 같은 날에 태어난 또 다른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대신은 왕자가 태어나던 날 밤에 한 농부 부부가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었죠. 왕은 그 부부와 딸을 궁으로 불러오라고 명했어요. 폐하, 찾아 계셨습니까? 저희같이 미천한 것들이 감히 폐하께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요? 무슨 그런 소리를! 내 자네에게 긴히 부탁할 것이 있어 불렀다네. 자네가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어. 하지만 들어준다면 왕국을 위해 희생해준 답례로 내 그대들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릴 것이야. 왕은 농부에게 노인과의 약속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너무나 어려운 부탁을 했죠. 노인과의 약속을 위해 자신의 아들 대신
그들의 딸을 노인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만약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부부를 평생 돌봐주겠다고 굳게 약속도 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노인은 숲속에서 걸어나와 가장자리에 서서 왕이 도착하길 기다렸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성문이 열리며 왕이 나타났죠. 왕은 말을 타고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죠. 말에서 내린 왕의 손에는 하얀 천을 덮은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왕은 바구니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노인에게 건넸죠. 노인은 사악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듯 굉장히 기뻐했죠. 노인은 바구니를 움켜쥐고는 아기를 데리고 느릿느릿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왕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숲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왕자는 훌쩍 자랐어요. 왕자는 친절하고 영특했으며 주변의 모든 이들을 기꺼이 도와주었죠.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평화로운 왕국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백성들 모두 행복해하고 음식도 풍족하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움이 없지. 그러니 더 바랄 게 있으시겠어? 왕자가 행복한 얼굴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멀리서 농부의 아내가 왕자를 발견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농부가 돌아서자 아내는 왕자에게 달려갔고 왕자의 앞에 서서 길을 가로막았어요. 왕자님께선 절 모르시겠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폐하는 좋은 분이시죠. 왕국을 잘 돌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를 아시나요? 모든 희생은 저희 몫이었어요. 폐하께 가서 여쭤보시지요. 제 딸에 대해서요. 왕자는 걱정이 됐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왕자는 부모님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제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전부 거짓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얘기가 있는 건가요? 왕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래전 숲속에서 길을 잃어 한 노인을 만났고 왕국의 번영을 위해 노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던 이야기를 말이죠. 제가 찾아내겠어요. 그 소녀가 희생해준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녀를 찾아내기 전까진 왕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소녀를 데리고 돌아오던지 제가 거기 남겠어요. 부디 절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네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려면 아들아. 나도 그랬단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민들이 입는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씨앗도 한 상자를 챙겼어요. 숲에서 길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 왕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죠.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왕자는 한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 끝이 없는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왕자는 며칠 동안 넓은 숲속을 헤맸어요. 그러다 너무 지친 나머지 숲속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왕자는 누군가의 기척에 잠에서 깼어요. 어이, 이봐. 여긴 내 숲이라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곳에서 잠을 자다니. 누군지 몰라도 건방지구나. 왕족이라도 되나? 어서 일어나지 못해, 이 머저리 같은 녀석아. 벌떡 일어난 왕자는 노인을 만나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노인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절뚝거리며 걸었고 얼굴은 심술궂었죠.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지금 일할 곳을 찾고 있어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혹시 먹을 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당분간 제가 일할 만한 곳도 있으면 좋고요.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진 정말 친절하고 좋으신 분 같아요. 노인은 친절한 사람도 너그러운 사람도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소년을 데려가면 아주 쓸모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좋아, 보안이 쓸만한 데가 있겠어. 내 말만 잘 듣는다면 먹을 것과 쉴 곳을 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내 말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알아들었나? 노인은 마법을 써서 왕자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숲으로 데리고 갔죠. 왕자는 노인을 따라가며 씨앗을 뿌렸어요. 노인은 또다시 찾아온 뜻밖의 행운에 아주 기뻐하며 만족했죠.
왕자는 노인을 따라가며 호수에 빠지고 나무에 얼굴을 부딪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노인은 굉장히 즐거워했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노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앞으로 네가 지낼 것이다. 누구와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질문도 절대 해서는 안 돼.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알았나? 저녁은 나중에 집에서 먹고 일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자고. 왕자는 헛간에서 나가는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가지고 온 가방을 내려놓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잠이 들어버린 왕자에게 한 소녀가 조용히 다가왔죠. 소녀는 왕자를 깨우기 위해 그의 몸을 살짝 쳤어요. 그래도 깨지 않자 차버렸죠. 그만 일어나도록 해, 이 잠꾸러기야. 저녁을 준비해놨어. 내일부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아마 노인이 잠시도 못 쉬게 부려먹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아. 그러니 많이 먹어둬.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왕자는 이 소녀가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바로 농부부부의 딸이었어요. 왕자는 너무나 기뻤죠. 그들은 식탁에 함께 둘러앉았어요. 소녀는 부엌을 오가며 준비한 음식을 테이블에 하나씩 차렸죠. 왕자는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노인은 왕자에게 여러 가지 일을 쉬지 않고 시켰어요. 왕자는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오고 호수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그리고 트롤의 발을 닦아주고 심지어는 노인의 이까지 닦아주어야 했죠. 왕자는 모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소녀는 그 모든 걸 해내는 왕자를 지켜봤어요. 왕자가 걱정되면서도 자랑스러웠던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죠. 그런데 노인은 왕자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풀밭으로 가서 말에게 먹일 건초를 베는 일이었는데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먹일 양을 베어오라고 한 거였죠. 그리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3일간 굶기겠다고 협박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킨 거야? 나보고 하루 만에 풀밭의 건초를 전부 다 베어오래. 혼자서 어떻게 해? 그거 정말 큰일이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 방법이면 할 수 있을 거야. 왕자는 소녀의 얘기를 듣고 말 2마리를 풀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건초를 조금 베어낸 다음 그걸 묶어서 말 앞에 매달아뒀어요. 왕자는 말 2마리를 함께 묶어 그 위에 올라타고 손에 커다란 낫을 든 채 풀밭을 달렸죠. 계획이 성공하자 왕자는 기뻤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는 풀밭의 건초를 모두 베었죠. 일을 끝낸 왕자는 열심히 달리느라 고생한 말들에게 건초를 먹이며 천천히 노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소녀는 왕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했어요. 또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다른 일거리를 주마. 이 녀석은 내가 아끼는 검은 젖소다. 녀석의 젖을 짜도록 해. 우유가 다 떨어져서 한 방울도 안 남았거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짜내도록 해. 앞으로 우유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말이야. 녀석의 젖을 전부 다 짜라고요? 하루 만에요?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잘해봐. 일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말이야. 왕자는 젖을 짜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젖소에게 몇 번이나 걷어차이고 또 얼굴을 맞기도 했어요. 결국은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말았죠. 왕자는 소녀가 도와주기를 바라며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나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소녀는 또다시 왕자를 도와주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왕자가 따뜻해진 손으로 젖을 짜자 젖소도 편하는 듯 얌전히 있었죠. 비어있던 우유통이 젖소의 우유로 하나둘 채워졌고 소녀는 왕자가 마무리를 하도록 자리를 비켜주며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저녁쯤에는 우유통 20개가 우유로 가득 차 있었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약이었어요. 얼마 후 외양간에 도착한 노인은 우유를 마시며 기쁜 듯 웃고 있는 왕자를 보았어요. 그는 잔을 건넸죠. 노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일은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넌 내가 말한 이 집의 규칙을 어겼어. 내가 분명히 혼자 하라고 했을 텐데 감히 그 아이의 도움을 받아?
속임수는 절대로 용납 못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제가 도왔어요. 이 아이가 아니라 절 혼내세요. 그러자 마법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트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왕자에게는 아침까지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죠. 지팡이를 망가뜨려. 저기서 마법의 힘이 나오는 거야. 더는 여기 못 있겠어. 난 진짜 세상이 보고 싶어. 마법사가 나와 트롤을 여기 가뒀다고. 지팡이를 빼앗아. 왕자는 감옥에서 슬퍼하는 트롤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깨달았죠. 소녀를 사랑하게 된 왕자는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근처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었죠. 트롤을 구한 다음 둘은 소녀가 열어둔 창문을 몰래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법사를 찾았죠. 조용한 집을 조심스레 가로질러 둘은 가장 큰 방 앞에 도착했어요. 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에서는 마법사가 깨어나 소녀의 손을 붙잡고 심술궂게 웃고 있었어요. 감히 나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멍청한 것들. 그렇다면 꿈 깨시지 꼬마야. 하지만 왕자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트롤과 함께 마법사를 향해 달려갔죠. 같이 공격을 하면 마법사 혼자서는 상대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작전대로 트롤이 공격을 당하는 동안 왕자는 마법사를 밀치고 그의 지팡이를 가로챘어요. 그리고 소녀는 마법사에게서 도망쳤죠. 지팡이가 없으니 다신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다. 마법의 지팡이가 부러지자 마법사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노인으로 변한 채 떨리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자비를 구했죠. 우린 여길 떠날 것이오. 다신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더는 당신과 지킬 약속도 없고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도 않을 거요. 난 이 왕국의 왕자요. 내 말에 복종하시오. 우린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다시는 만날 일이 없길 바라겠어. 그렇게 노인의 집을 떠난 세 사람은 왕자가 뿌린 씨앗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 사이 씨앗은 싹을 틔어 예쁜 장미꽃으로 피어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장미를 따라 왕국을 향해 걸었어요. 그들 뒤에는 트롤도 따라오고 있었죠. 왕자는 농부 부부에게 그들의 딸을 데려다 주었고 왕과 왕비에게도 소개했어요. 또 왕국의 모든 백성들도 그들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했죠.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현명하며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보다 더 훌륭한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